네, 저희 전 시간에 한 거 잠깐 보면은요, 별거 없어요. 사이클론 데이터셋 모듈에서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하고 타겟 레이블들을 가지고 왔죠. 네, 조금 변형을 했는데, 저희가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피처는 두 개만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피처는 두 개만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0과 1로만 분류를 하겠다라고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한 거예요. 사이클론에서 그 확률적 경사각법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처음 단계는 그 확률적 경사각법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변수 이름을 SGD라고 할까요? 어,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SGD 클래시파이어라고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겠죠. 자, 몇 가지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로스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기본 값이 아마 제가 쉬운 시간에 문서를 열어둔 게 있는데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어, SGD 클래시파이어 문서입니다. 사이클런의 SGD 클래시파이어 문서고요. 이거 보시면 그 로스라고 하는 거는 그 손실함수, 손실함수를 힌지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힌지와 로그로스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근데 힌지를 사용하게 되면 서포트 벡터 머신과 어, 비슷한 결과를 준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로그로스를 사용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분류를 하는 모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는 그런 모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스라고 하는 거를 로그로스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로그 로스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라미터 중에서 또 다른 파라미터 중에서 그 페널티는 그 규제를 주는 거죠. 규제를 주는 거. L2 규제를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알파는 규제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 규제를 사용할 때 에런 규제의 비율을 얼마로 사용할 거냐라는 그런 파라미터인데, L2 규제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게 의미가 없고요. 어, 인터셉트 계산하겠다는 그런 뜻일 거고, 맥스 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맥스 이터는, 지금 우리 훈련 세트에 아이리스가 전부 몇 개가 있어요? 150개가 있죠. 그죠?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서 경사하강법을 쭉 실행을 합니다. 그게 이터레이션 한 번이에요. 에포크라고 신경망에서는 이거를 주로 에포크라고 불러요. 훈련셋에 있는 모든 샘플을 가지고서 한 번씩 경사하강법을 다 수행을 한 것을 하나의 에포크, 한 번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경사하강법을 여기서는 총 몇 번을 실행하겠다라고 한 거냐면 최대 1000번까지도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개의 샘플이 1000번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0번 최대. 네.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때 150개의 샘플이 1000번씩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 횟수를 조금 줄일게요. 우리가 신경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맥스 이터라고 하는 값을 10번으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를 10번으로 줄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들이고 그 이외에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파라미터 njobs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CPU 코어를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CPU 코어가 듀얼 코어다 그러면 듀얼 코어를 다 사용하는 거고요. 쿼드 코어다 그러면 쿼드 코어를 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니까 난수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 난수를 만들 때 seed를 42번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키를 좀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를 설정한 거는 우선 이 로스, 로스를 로그, 로스로 변경을 한 거는요. 이거는 그 로지스틱 선실 함수, 로지스틱, 로지스틱 선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확률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모델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맥스이터를 10번으로 제한을 시켰는데, 이거는 신경망에서는 에포크라고 부릅니다. 에포크. 이 에포크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샘플을 사용해서 경사 하강법을 수행하는 거. 이게 한 번의 에포크. 그럼 그렇게 한 거를 다시 한번 10번 반복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포크 횟수를 10번으로 제한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GD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이 SGD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훈련을 시키실 때는 fit을 하시면 되죠. fit을 하시면 되는데, 대문자 x라고 되어져 있는 파라미터에는 x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우리 피처를 저는 여기서 소문자로 x라고 했어요. 소문자 x라고 했고, 그 다음에 y는 그냥 이거는 그냥 y라고 쓰시면 되겠죠. 음, 여기서는 제가 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주고서 모델을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델을 훈련시킨다라는 얘기고, 이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가중치들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가중치들을 찾는 과정. 경사하강법으로 가중치들을 찾는 과정. 음. 그러니까, SGD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개수들을 찾았는지를 볼까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찾은 개수들을 찾아보시려면 점 하시고요. 개수들을 찾겠다라고 하면 coif라고 하시면 되고, 끝에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는 변수. 사이클런에서는 그 특성 이름들 중에서, 프로퍼티 이름들 중에서 끝에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 모델 훈련이 끝난 다음에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는 값들이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보시면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두 개의 값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sgd.intercept라고 하는 게 있죠. intercept는 이렇게 한 개의 값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쓰면 요 사이에 수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y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y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우선 절편이 마이너스 53. 그냥 간단하게 뒤쪽 좀 잘라버릴게요. 소수점 잘라버리고 절편이 있고요. 그다음 더하기. 여기 107이 있죠. 107. 107 곱하기 x1 곱하기 x1.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3이군요. 마이너스 163, x 2. 이런 수식인 거죠. 이런 수식.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형 회귀식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특성에는 107.47이라는 값을 곱해주고, 개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처에는, 마이너스 163.79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절편은 마이너스 53을 사용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뭘 계산한다? 그 회귀식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수치를 계산할 때는 이걸로 수치를 계산을 하겠지만, 분류를 할 때에는 얘를 어디에다 넣는다?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분의 1.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죠. 그러니까 요 z 자리에 이 선형회기식을 넣으면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그거를 그 확률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이 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값들 있잖아요. 첫 번째 붓꽃이 5.1, 3.5란 말이에요. 어, 5.1이 x1, 그 다음에 3.5가 x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5.1을 여기다 이 수식에다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를 이 두 번째 여기 x2 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y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거를 y라고 하지 말고 z라고 할까요? 음, z라고 하고 음, 이 z 값을 선형회기식에다 저기 시그모이드에다 넣는 거죠. 시그모이드에다 넣으면 0과 1 사이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0이냐, 1이냐 분류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0과 2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값이고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내놓은 예측값인 거고, 실제값은 여기에 실제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보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손실함수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손실함수 정의를 잠깐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손실함수를 계산을 해요. 음, 이런 식으로 손실함수를 계산을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는 y는 실제값, 이 실제값에다가 그 다음에 계산된 계산된 확률값을 곱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1-y에다가 로그 1-p를 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y는 사실은 0과 1밖에 없어요. 그 0과 1밖에 없으니까 0일 때에는 여기가 0이 돼버리고요. 이 뒤쪽만 남는 거고 y가 1일 때에는 여기가 0이 돼버리죠. 그럼 앞쪽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양성과 양성일 확률의 로그 값을 곱한 거. 그리고 음성과 음성일 때 확률을 곱한 거. 걔네들을 다 더해준 거. 이런 샘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샘플들을 다 더해준 게 그게 로지스틱 로스 함수의 의미인 거예요. 로지스틱 로스 함수의 의미. 그러면은 몇 개 같은, 그러니까 100% 맞추면 100%를 맞추게 되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틀린 게 있으면 얘가 그 값이 커지게 되겠죠. 틀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값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첫 번째 경사 하강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이 숫자들을 처음에는 이 회기식의 숫자들을 난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난수로 시작해서 그 난수로 만들어진 회기식에서 만들어진 확률로 로스 함수를 계산을 해보고
이제 거기서 오차가 생기니까 그 난수를 조금 변경시키는 거죠. 난수를 그게 그 경사하강법이에요. 그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 이 앞에 개수들을 바꿔가는 거죠.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150개 샘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한 번 끝나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첫 번째 샘플부터 마지막 샘플까지 그 과정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첫 번째 샘플부터 마지막 150번째 샘플까지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 몇 번까지 하겠다? 10번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앞에 개수들이 정확도가 좋아지는 그런 개수들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10번의 F크 동안 10번의 F크 동안 그 찾아낸 최적의 개수들이 이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어떤 예측 확률들을 내놓았는지를 한번 볼까요? SGD가 SGD의 예측 확률들을 보면은요. Y PROB라고 할게요. probability 줄여가지고 SGD 프리딕트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은요. 프리딕트는 예측하다예요. 이거는 0과 1이라고 하는 레이블로 0과 1이라고 하는 레이블 값을 직접 주는 거고요. 프리딕트 PROBA 이게 확률 값을 주는 거예요. 확률 값을 주는 거고 여기 X에다가 우리 데이터 셋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측 확률들을 계산할 수가 있고 150개를 전부 출력하진 말고요.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앞에서 5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클래스가 2개가 있었어요. 0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진분류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컬럼은 클래스가 0이 될 확률, 그러니까 세토사가 될 확률인 거고요. 두 번째 컬럼은 클래스가 1이 될 확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내뱉은 그런 확률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숫자가 1.0이죠. 그 다음 여기는 7.4라고 돼 있는데 보면 10의 마이너스 35승이에요. 이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99라는 뜻이고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0.0000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5개를 보면 확률이 큰 쪽이 0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5개는 전부 다 그 0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측값. 그래서 예측값, 그 다음에 뒤쪽 5개도 먼저 볼까요? 뒤쪽에 5개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뒤쪽은 그냥 0, 1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지도 않고 아예 0, 1, 0, 1 이렇게 나오네요. 첫 번째 컬럼이 0이 될 확률, 두 번째 컬럼이 1이 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만 봤는데 잘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어, 정확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는 확률이고요. 확률이고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accuracy 훈련된 SGD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했었을 거예요. 어, 여기에는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주시면 되죠. Y추로. 실제 값은 Y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측값 계산을 안 했군요. 정확도를 계산하려면 예측값 계산을 해야 돼요. 확률만 계산을 했었죠. 죄송합니다. 위쪽에다가 셀 하나 추가할게요. SGD 모델에서의, 모델의 예측값. YPRED라고 할까요? SGD.predict라고만 하시면 돼요. predict.
그리고 여기에는 x에는 x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앞에는 쭉 0만 들어가죠. 0만 들어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0과 0하고 중간에 1이 하나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뭐 일일이 다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밑에서 에큐리시 확인할 거니까. 아마 100%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 보니까. 네, 이게 예측값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5개를 봤던 게 첫 번째 컬럼에 있는 확률들이 컸으니까 첫 번째 컬럼이 0이 될 확률 0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 뒤쪽에 5개를 살펴본 거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이 확률이 컸으니까 전부 다 1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Y, PRED 이렇게 넣으시면 99.3%입니다. 아마 150개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 틀리면 99.3, 하나 틀렸을 때가 149? 149. 그쵸. 150개 중에서 하나가 틀리면 99.3%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요거 하나 틀렸네요. 네. 뭐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확률적 경사각형법 아시겠어요? 확률적 경사각형법이 뭘 한 건지 아시겠죠? 어? 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뭘 찾는다? 가중치들을 찾는다. 확률적 경사각형법이 하는 거는 확률적 경사각형법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가중치들을 찾는 거다. 가중치들을 찾는 것, 이런 가중치들을 찾는 거죠. 음. 피처들의 곱해주는 개수들과 그 다음에 절편, 피처들의 곱해주는 개수들과 절편을 찾는 이 개수와 절편을 합쳐가지고 그 모델의 가중치라고 얘기를 해요. 머신러닝 모델의 가중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확률적 경사각형법이. 이 확률적 경사각형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신경망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신경망에 대해서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저희가 신경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테라스 패키지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서 신경망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만들어 본 다음에 얘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볼 겁니다.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게요. 코드를 먼저 만들고 그 코드가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무조건 코드를 좀 따라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입력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input layer라고 하는 거를 만들 겁니다. 변수 이름은 input라고 할게요. input. 케라스, 우리 임포트 케라스 했잖아요. 케라스에 보시면 input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input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쉐입을 이 콤마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무슨 의미인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무슨 의미인지. 자, 그 다음에 댄스라고 여기는 그 출력층 이런 거 같아요.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수 이름은 제가 댄스라고 할 거예요. 댄스라고 할 거고요. 케라스에 케라스에 레이어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거 모듈 이름입니다. 이 레이어스라고 하는 모듈에 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유니츠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일단 한 개. 일단 한 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라고 있어요. 액티베이션. 활성화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그모이드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신경망 모델을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는 신경망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료들을 묶어줄 거예요. 묶어줄 때는 이 케라스 모듈에 뭐가 있냐면, 시퀀셜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시퀀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레이어즈, 어? 레이어스,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지? 레이어스가 맞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해요. 인풋츠 먼저 넣어주고요. 댄스 넣어주고요. 그리고 실행.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생성된 신경망 모델을 요약 정보, 모델 정보를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어요. 서머리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 건가? 라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인풋도 설명을 아직 안 드렸고요. 댄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안 드렸고, 시퀀셜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음. 뭐, 그러니까 이 서머리의 내용이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실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우리는 두 개의 신경망을 연결을 했는데, 지금 서머리 정보에는 요 끝에 있는 댄스만 보여주고 있어요. 댄스만 보여주고 있고요. 입력층에 대한 정보는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중요한 정보가 토탈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토탈 파라미터. 세 개가 있대요, 세 개. 음.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 어,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가 세 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훈련 가능하지 않은 파라미터는 0개가 있대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경망을 훈련시켰을 때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신경망을 훈련시키면서 찾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3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3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세 개는 전부 다 댄스라고 하는 레이어에서 훈련을 통해서 찾아지는 파라미터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좀 볼게요. 신경망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SGD도 마찬가지듯이요. 우리 SGD에서 했었던 거 볼게요. 모델을 생성하죠. 모델을 훈련시키죠. 훈련시키면 개수들을 찾을 수 있죠. 이 개수들의 의미는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식의 개수들이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훈련이 끝나면은 뭐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예측값을 찾을 수도 있죠. 어, 신경망도 똑같아요. 여기가 신경망 모델을 생성한 부분이니까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모델을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 모델을 훈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모델에는요, 사이클런과 똑같이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이 fish라고 하는 메서드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사이클런은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이 대문자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1차원 배열은 소문자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 케라스는 대소문자 사용하지 않아요. 변수 이름에서, 파라미터 이름에서 대소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이 그 사이클런과 조금 달라요. 대문자나 소문자 이게 조금 다릅니다. 네. 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Y 이렇게 하고 Y 이렇게 할게요.
X는 훈련 셋을 의미를 하고, 훈련 데이터를 의미하고, Y는 훈련 레이블을 의미를 합니다. 훈련 레이블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에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한 개로 할게요, 일단.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에포크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 이름이. 에포크라고 되어 있고, 여기를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할게요. 잠시만요. 아, 컴파일을 안 돌렸구나. 아, 죄송합니다. 신경망을 만들 때는 이제 여기 에러 메시지 내용이 음,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신경망을 사용하실 때에는 신경망을 생성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생성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시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경망 모델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 컴파일. 이 모델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신경망에서 모델 컴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이름들이에요. 옵티마이저, 최적화 알고리즘, 로스, 손실함수, 그다음 매트릭스, 이게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정하신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위쪽은 그 신경망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신경망이 어떻게 생길 거다, 어떻게 생겨야 된다, 어떤 모양으로 신경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신경망을 훈련을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어떤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건지, 뭐 로지스틱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건지,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건지, 아니면 회계 문제 같이 RMS를 최소화하는 건지, 어떤 손실 함수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으로 평가를 내릴 건지. 분류 같으면은 정확도로 평가를 내려야 되고, 회계 같으면은 어, R2 알투 스코어를 가지고서 평가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럼 평가 점수는 무엇을 평가 점수로 삼을 건지 이거를 모델한테 알려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과정을 모델을 컴파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컴파일이라고 하시면 되고 파라미터 중에서 옵티마이저에는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할게요. 케라스 그 다음에 모듈 이름이 옵티마이저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클래스 이름 중에서 SGD가 있습니다. SGD. 자, 요거 사용하고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로스는요. 테라스. 테라스 모듈 안에 로시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 안에 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바이너리가 이진 분류에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로그로스 함수예요. 이게 로그로스 함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매트릭스는 배열로 주셔야 돼요. 배열로 주셔야 되고 자 여기는 케라스 모듈 이름 매트릭스 여기에 바이너리 accurac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 완성되죠. 일일이 다 타이핑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 그 코드를 추천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이름 다 외우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죠?
모듈 이름들까지만 알고 있으면 그 모듈 이름에서 핵심적인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든가 에큐러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단어들만 알면 추천을 해주니까 그 추천되는 거 가지고서 찾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신경망은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다른 말로는 로지스틱 로스 함수를 확률적 경사 하강법으로 최소화하는데 정확도를 가지고서 정확도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겠다. 정확도를 가지고서 평가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델을 먼저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행해 주세요. 모델을 컴파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겠 유심히 보신 분들 계세요? 아마 뒤쪽에 150개라고 써져 있었을 거고요. 여기가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1씩 늘어났을 거예요. 1씩 늘어나면서 쭉 한 번이 끝났을 거예요. 그때마다 뭘 계산하냐면 정확도를 계산해요. 정확도와 로스를 계산해요. 정확도와 로스를 계산합니다. 여기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을 거예요. 훈련시킬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천천히. 자, 모델을 인풋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미 훈련이 돼버려가지고 가중치들 찾아버려가지고 가중치들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 출력층 만들고 신경망 모델 만들고 모델 서머리를 보고 컴파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실행하시면 여기 숫자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쭉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에포크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그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피팅할 때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1이라고 줬어요. 제가 1이라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서 150개의 샘플을 가지 어 150개의 샘플들 중에서 첫 번째 샘플.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어요, 사실은.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그 샘플을 꺼내요. 샘플을 꺼내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하듯이 가중치들을 찾아요. 가중치들을 찾으면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런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수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150개의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잘 맞을 리가 없겠죠. 샘플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샘플을 가지고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또 돌려요. 그러면 가중치가 조금 바뀌었겠죠. 세 번째 샘플을 가지고서 또 확률적 경사관법 또 돌려요. 그럼 가중치가 또 바뀌겠죠. 그때마다 에큐리시 계산하고 로스 계산하고 에큐리시 계산하고 로스 계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0개의 샘플을 다 썼어요. 확률적 경사관법으로 조금씩 가중치를 바꿔가는 과정을 확률적 경사관법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을 150번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진 가중치들로 그 150개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값을 찾아본 거예요. 예측값을 찾으면 정확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71% 맞춘 거예요. 그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에포크. 두 번째 에포크가 다시 그 150개의 샘플을 다시 랜덤하게 섞어요. 이제 하나씩 꺼내요. 하나씩 꺼내면서 가중치 변경하고 그럼 150번 반복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진 가중치들로 150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예측값을 찾고 정확도를 계산해 봤더니 85%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 150개의 샘플을 또 랜덤하게 섞어요. 랜덤하게 섞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또 넣어가면서 가중치들을 변경을 해요. 그게 150개의 샘플에 대해서 다 훈련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도가 92%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에포크를 10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10번을 반복을 했더니 정확도가 93%까지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델 훈련이 끝났습니다. 자, 모델 훈련이 끝났으면 파라미터들을 찾았겠죠.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았겠죠. 그죠? 그 신경망 모델이 찾은 어, 학습을 통해서 찾은 모델 파라미터들은요. 캐러쓰기 때문에 사이클론과 조금 달라요. 그 프로퍼티 이름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웨이츠라고 돼 있어요. 웨이츠. 가중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 그래서 그 신경망에서는 이 모델 파라미터를 가중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weight라고 부릅니다. weight. 자, 근데 이 weight의 모양을 보시면은요. 뭔가 좀 이상해요. 음. 뭐 베리어블 패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쉐입이 행이 두 개, 컬럼이 한 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값은 이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베리어블 패스, 시퀀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쉐입은 이거고 쉐입은 이거고 그 다음에 값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차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뒤쪽을 볼게요. 뒤쪽. 자 여기 요거 2차원 배열 그리고 여기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어떤 모양을 찾은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요 요거 어 2차원 배열을 찾은 거예요. 2차원 배열인데 행이 위쪽에는 1.3 두 번째 행위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행이 두 개고 컬럼이 하나인 2차원 배열 하나와 2차원 배열 하나와 그 다음에 숫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0.1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요렇게 두 개를 찾은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확률적 경사하는법 했죠. 요 2차원 배열에 있는 숫자 두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피처에 곱해주는 값, 두 번째 피처에 곱해주는 값. 그 다음에 요거는 뭔 것 같아요? 인터셉트죠. 인터셉트. 그러니까 이 웨이츠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가 그 개수들 뭐 선형획이나 그다음에 확률적 경사각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코에피션트들 그다음에 가중치 인터셉트 절편 인터셉트 이거를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모양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들을 가지고 이 모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계식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형회계식을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넣어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예측값 찾는 거는 함수는 비슷합니다. PRED라고 해볼게요. 모델 점 프리딕트가 있어요. 프리딕트. 자, 여기는 뭐만 주시면 되냐면 데이터만 주시면 되겠죠.
이게 신경망 모델의 예측값이에요. 출력까지 해볼게요. YPRED. 오, 한 줄로 쭉 나오는 게 아니죠. 2차원 배열로 나오네요. 그죠? 2차원 배열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0과 1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0 아니면 1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 보면 0.3, 0.5, 0.3, 0.3, 0.2, 0.2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죠? 다 출력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쉐임만 볼게요. 쉐임만 보시면 네, 150개. 그러니까 150개 샘플. 그 다음에 컬럼은 1개. 2차원 배열 형태로 주고 있어요. 음. 예측값이 떤 모양이냐면 샘플 개수 그리고 1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얘네들의 의미는 뭐냐면 150개 샘플들의 샘플들의 예측 확률을 주는 거예요. 1이 될 확률인 겁니다. 여기서 사실 여기서 정확하게는 양성일 확률이에요. 양성일 확률. 1일 확률. 그래서 0.5보다 작은 숫자들은 0이란 뜻이고요. 0.5보다 큰 숫자들은 0.5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은 1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러면 실제로 그냥 레이블을 줄 수는 없느냐? 레이블을 줄 수도 있어요. 레이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레이블은 다음과 같이 찾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YPRED. YPRED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모델점. 아, 이거는 우리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예측값을 출력을 해봤으니까 출력한 거를 밑에 여기다 좀 넣을게요. 앞에서 5개 출력한 거 넣어보고요. 이렇게 얘네들이 무슨 의미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뒤에서 5개도 볼게요. 뒤쪽 5개도 볼게요. 음. 앞에 있는 5개는 양성이 될 확률이 0.3, 0.5, 0.3, 0.3, 0.2. 뒤쪽에 있는 5개는 양성이 될 확률이 0.9, 0.9, 0.9, 0.7, 0.8. 요거 하나 벌써 틀린 것 같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예측 레이블은 요거 조금만 응용하시면 되는데, PRED 값이 0.5보다 큰가요? 1.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타입, i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로 볼까요? 라이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는 1차원 배열로, 요거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겠다. 요렇게 해치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어, 대충 눈으로 보기에 한 2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 틀린 것 같네요. 저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난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시드를 안 맞춘 것 같아서 결과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망이 내놓은 모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0.5보다 크면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0.5보다 작으면 0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0과 1이라고 하는 레이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도는 이거하고 실제 값을 비교하셔도 되고요. 비교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evalu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evalu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evaluate 함수에다가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주시면은요 계산을 해서 줍니다. 0.98이라고 이게 오른쪽에 나오는 게 정확도예요. 오른쪽에 나오는 게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나오는 거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신경망 모델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단순히 모델만 평가를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신경망 모델에서 evaluate라고 하는 함수만 호출을 해주시면 돼요. 호출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와 타겟을 넘겨주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 예측 확률들을 계산을 하고요. 위쪽에 했었던 것처럼 예측 확률들을 계산을 하고 예측 확률을 가지고서 레이블을 만들어내고 레이블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몇 퍼센트 정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1차원 배열로 주는데 1차원 배열로 주는데 앞쪽에 있는 거는 손실값, 손실함수. 손실함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게 정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evaluate가 리턴해 주는 거는 리스트인데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데 로스하고요. 로스하고 accuracy를 두 가지를 리턴해 준다. 아, 손실함수의 값과 정확도를 같이 리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게 정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코드 자체는 한 줄 한 줄 자체 그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왜 저런 가중치들이 왜 2차원 배열로 나왔느냐 뭐 이런 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다음 시간에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 신경망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드만 먼저 작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 코드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네. 1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